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시대 몽골 침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이 침략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몽골의 침략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많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몽골이 침략합니다. 처음부터 이 몽골이 우리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몽골과 고려는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몽골의 외교관, 즉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고려에서 몽골의 외교관을 죽였는지 아니면 몽골에서 고려를 침략하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일부러 죽였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몽골이 대규모의 기병, 말을 탄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니 무식하던 무신들은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피난을 갑니다. 자, 권력을 잡고 있던 정치인들이 강화도로 피난을 가니까 육지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고려는 불교의 국가.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 자, 이 스님들 가운데 김윤후라는 분이 백성들과 함께 처인성에서 몽골 군대를 맞이해서 싸웁니다. 김윤후 장군이 후 꺼져라. 안 꺼지면은 쳐 죽는다. 나중에 살리다이 애원하지 말고 꺼져라 하는데 이 몽골 군대는 아주 무식하게 고려를 계속 침략합니다. 그러니 바로 김윤후 장군이 처인성에서 몽골의 장군 살리타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운 좋게 화살 한 방으로 몽골의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살리다이 하는 놈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김윤후 꺼져라. 안 꺼지면 쳐 죽는다. 살리다이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의 장군이 죽으니 초조하고 속이 타는 몽골 군대 속에 천불이 납니다. 그러니 경주까지 내려와서 통일신라 시대의 유적 황룡사 구층목탑에 불을 지르고 대구 부인사에 있는 초조대장경을 불사지릅니다. 김윤후 장군이 몽골 군대에게 그럽니다. 야야야, 거기서 불 지르지 말고 이리 와, 내가 맞불 피워줄게. 이번에는 충주성에서 노비들을 모아 몽골의 군대에 저항을 합니다. 당시의 노비들은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즉 개, 돼지와 똑같았던 노비들은 사람 대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김윤후 장군이 노비들의 문서, 노비의 신분증입니다. 노비 문서를 딱 불질러 버리니까 노비들이 이제 소원을 성취했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이 노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성 바깥에 있던 몽골의 군대를 맞아서 열심히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우가 이겨버렸어요. 자, 이것이 바로 김윤후 장군의 충주성 전투입니다. 노비 문서를 불사질렀는. 자, 우리 김윤후 장군 대단하죠? 자, 처인성에서 살리타이를 쳐 죽여버리고 충주성에서는 노비 문서를 불태워가지고 또 몽골 군대를 승리하는 대단한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몽골 침략하면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김윤후 장군입니다. 자, 그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던 무신 정권.
이 무신 정권의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 이러한 마음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듭니다. 오늘날 경상남도 합천에 가면은 해인사라는 절에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강화도로 피난갔던 무신정권. 자, 이 무신정권도 강화도에 피난해 있으면서 나라는 전쟁에 휩싸였는데 계속 사치스러운 생활, 낭비하는 생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는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다 이제 고려의 임금님은 무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왕의 권력을 되찾습니다. 힘들어지는 백성들을 더 이상 전쟁터에 내몰 수는 없다. 할 수 없이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고려는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는, 즉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군대들은 삼별초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이 삼별초 군대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니 후퇴를 해서 진도로 옮기게 되고, 진도에서 다시 제주도로 옮기면서 몽고에 끝까지 저항을 해서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을 드높인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삼별초를 이끌었던 장군이 배중손 장군, 그리고 배중손이 죽고 난 다음 김통정 장군이 이어받아서 제주도에서 끝까지 저항하나 몽골 군대에게 포위가 되고 모두 자살을 하면서 삼별초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몽골이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는 원간섭기, 원나라가 간섭하는 기간이다는 뜻이에요. 자, 이 원간섭기가 되면서 끝까지 원나라에 저항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 원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새로이 권력을 잡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원간섭기 알아볼게요. 먼저 원나라는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서 관청을 설치합니다. 동령부, 정동행성, 쌍성총관부, 그리고 저기 제주도의 탐라총관부. 여기에서 총관부라는 것은 원나라의 군대가 자리한 이 지역을 총관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서, 고려를 감시하기 위해서 동령부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에 실패를 한 이후 고려의 정치에 더욱더 간섭을 하는 관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고려 정치에 감나라, 되추나라 이렇게 간섭하는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쉽게 갈 거예요. 원간섭기가 되면서 이제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고려가 원나라에 충성하겠다는 의미로 왕의 이름 앞에는 충자가 붙게 됩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등등등. 자, 어린 시절에 원나라로 인질로 잡혀가는 고려의 왕자들은 그곳에서 원나라 황제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고려로 돌아와서 왕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원나라의 세력에 빌붙어서 고려의 지배층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원 세력, 원나라와 친한 세력,
다른 말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이라는 뜻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권력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권문세족이라 합니다. 친원세력과 권문세족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권문세족들은 원나라와 친한 사람, 그리고 고려를 침략할 때 원나라의 앞잡이를 했던 사람, 그리고 백성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빼앗아 굉장히 부자로 살면서 백성들의 살림을 아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몽골의 풍습이 고려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입는 색동저고리, 그리고 변발, 그리고 몽골의 옷,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모나 고모들이 시집갈 때 족들이 쓰는 이런 것들도 몽골의 풍습이에요. 반대로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떡, 음악, 그리고 유명한 고려 청자, 이러한 것들이 몽골에 전해지고, 이것을 보고 몽골풍,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몽골풍은 몽골에서 들어온 풍습,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 전해진 것을 고려양이라 합니다. 자,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고려, 이제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공민왕은 고민을 합니다. 아주 많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원나라의 간섭에, 원나라의 지배에 벗어날까? 밤잠도 못 자고 몇 날 며칠 몇 년씩 고민을 했다고 공민왕입니다.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원나라가 황제가 죽고 이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서 여러 왕자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사이를 틈타서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 대륙에서는 송나라를 이어받은 명나라가 건국됩니다. 자, 원나라가 약해지고 명나라가 건국되는 이 틈을 이용해서 고민을 하던 공민왕이 이제 원나라의 풍습을 없애고 고려 스스로가 우뚝 일어서는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나라의 군대가 차지하고 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우리 땅으로 되찾아옵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어요. 자, 그리고 원나라와 친한 권문세족, 즉 친원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몽골의 풍속 따라하지 마. 우리는 고려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서서히 찾아나가는 공민왕. 약 100년 동안 원나라의 지배,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이 고려는 바로 31대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권문세족들을 제거하면서 드디어 원간섭기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치를 할 때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계 같은 젊은 군인들. 이성계는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할 때 앞장서게 되었던 장군입니다. 그리고 반원 정치를 할 때 이제 힘들어졌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풍족하게 되돌리기 위해서 젊은 관리들,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해서 공민왕의 정치를 도우게 됩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고려. 끝까지 저항하지만 결국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는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윤후 장군이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에서 아주 열심히 싸우고 백성들은 8만 대장경을 만들어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삼별초 군대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기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원나라는 고려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충, 땡, 왕이라는 이름 앞에 충자를 붙이게 됩니다. 원나라의 세력에 빌부터 새롭게 떠오른 권력을 가진 인물들, 친원 세력, 즉 권문세족이 나타나기도 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또한 이 시기에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공민왕이 원나라에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모습을 찾아가는 반원자주 정책을 펼칩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원나라의 풍습을 제거하고 권문세족들을 제거하면서 서서히 고려는 제 모습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공민왕을 도와줬던 인물들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무인, 그리고 정도전, 정몽주 같은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자, 몽골 침략과 원간섭기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